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인생 라디오입니다. 감동적인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무료로 실화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내와 두 아이를 키웠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뼈 빠지게 일하며 학비를 대주었고 덕분에 아들은 의사가, 딸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자식들은 성공 후 도시로 떠났고 영호 씨와 아내는 고향집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영호 씨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 한번 오시면 종합검진을 받아보세요. 영호 씨는 평생 건강을 챙길 겨를 없이 살아왔기에 병원에 가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직접 권하니 마지못해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서울에 올라와 저랑 지내세요. 하지만 영호 씨는 단호했다. 나는 내 집이 좋아. 여기가 편해. 너희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영호 씨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는 장터에 나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그런데 그때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아버지! 의사인 아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그를 감싸 안았다. 자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이웃에게 부탁해 아버지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어리적에 기억나요? 제가 넘어져서 울 때 아버지가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업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영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결국 그는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치매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들의 보살핌 속에서 영호 씨는 더는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아빠가 어릴 때처럼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를 지켜주는구나. 그날 이후 비록 기억은 흐려졌지만 영호 씨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서울로 올라온 영호 씨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시골의 넓은 들판과 친구들이 있던 마을과 달리 도시는 복잡하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아들은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편안하도록 배려했다. 아버지, 이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의자예요. 버튼만 누르면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아버지, 이 근처 공원은 조용하고 좋으니까 산책하러 가요. 손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랑 그림 그릴래요? 할아버지가 기억하기 쉽게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볼까요? 손녀와 그림을 그리며 영호 씨의 얼굴엔 모처럼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치매가 점점 진행되었지만 가족의 사랑 덕분에
그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영호 씨는 갑자기 아들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너한테 주라고 하신 거다. 아들은 놀라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손편지 한 장과 오래된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언젠가 아버지가 너에게 이 반지를 줄 날이 올 거야. 이건 내가 태어나던 날 우리가 함께 준비한 거란다. 아버지가 무뚝뚝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아버지를 꼭 지켜줘야 해. 항상 사랑한다. 네, 아들.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걱정 말고 저희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그날 이후 아들은 더욱더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돌보았다. 그리고 손녀도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매일 그림을 그려드렸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 봄날 영호 씨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제 봄이구나. 네, 엄마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그날 밤 영호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 듯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다. 아들아, 난 참 행복했다. 그 순간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리울 거예요. 손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린 그림을 들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속에서는 영원히 우리랑 함께 있는 거죠? 그렇게 영호 씨는 가족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아들과 손녀는 한동안 허전함을 느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거실 창가에는 아버지가 자주 앉아 있던 의자가 있었고 책장에는 그가 아끼던 낡은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어느 날 손녀는 할아버지의 책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먼지를 살짝 털고 펼쳐보니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손녀에게. 손녀는 깜짝 놀라 아빠를 불렀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고 그 안에는 아버지가 가족을 향한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간 편지들이 있었다. 우리 아들아, 내가 어릴 때부터 넌 참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였다. 너를 키우면서 나는 참 많은 것을 배웠단다. 아버지 노릇이 서툴러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고 사랑했다. 우리 딸, 내가 처음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색을 찾기 위해 크레파스를 한참 고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너는 참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 손녀, 너랑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참 즐거웠다. 나중에 내가 자라서도
할아버지를 기억해 줄까? 내가 없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구나. 아들은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손녀는 할아버지를 위해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전시회의 주제는 단순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린 그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가 남긴 글들을 모아 작은 갤러리에 전시하는 것이었다. 전시회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알던 이웃들과 마을 친구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아버지를 추억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손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위해 그림 한 장을 그렸다.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림 한쪽에는 이렇게 적었다. 할아버지, 우리 곁에 오래 있어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사랑해요. 그렇게 영호 씨는 가족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영호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가족들은 매년 그의 기일이 되면 작은 모임을 열어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다가 낯선 글씨로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다.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내가 떠나더라도 내 사랑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내 삶을 힘껏 살아주겠니? 손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내 할아버지가 바랐던 것이 슬픔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날 이후 손녀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힘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세월이 흘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시간이 지나 손녀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자신만의 화실을 열고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그림은 누구예요? 벽에는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한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손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야. 우리 할아버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손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나 따뜻했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야.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려볼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도록. 그렇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손녀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손녀가 운영하는 화실에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그중 한 아이, 유진이는 유독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다. 어느 날 손녀는 유진이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랑 비슷한 모습이네. 유진이는 창가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를 그렸다. 그림 속의 노인은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 그림은 누구야? 손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유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할아버지요. 하지만 이제 안 계세요. 손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유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해 줄래?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힘들 때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손녀는 유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들께 선물을 해드릴까?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날 이후 유진이는 조금씩 밝아졌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다. 손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몇 년 후 손녀는 다시 고향을 찾았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은 이제 조금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덕분에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마치 할아버지가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손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고향을 다녀온 후 손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을 담은 그림이라는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 전시회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세대를 넘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손녀는 지역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장 소중한 기억을 하나 떠올려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때는 바람이 참 시원했는데 난 우리 손자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 손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기로 했다. 기억을 담은 그림 전시회.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 갤러리에는 손녀가 그린 따뜻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의 풍경, 어린 손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순간, 고향집 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던 장면,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렸다. 그날 손녀는 문득 할아버지가 남긴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떠나도 나의 사랑은 너와 함께 할 거야. 손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맞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손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전시회를 찾아왔던 한 중년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전시회에서 본 그림 덕분에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바쁘게 살았는데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아버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녀는 편지를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날 밤 손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란나.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렴. 그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손녀는 깊이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듯한 환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손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몇 년 후 손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에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어요? 손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에 전해질 때 영원히 남는 거란다. 그녀는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손녀의 화실, 그리고 기억의 벽, 은 이제 지역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싶은 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걸어두고 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화실을 찾았다. 여기가 기억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손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네, 맞아요.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세요?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제 아내입니다. 몇 년 전에 떠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죠. 손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내분과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볼까요? 노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강가의 풍경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때 그녀가 저에게 말했죠.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손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내분께서도 선생님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손녀는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다. 강가를 따라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고 잔잔한 물결이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노신사는 그림을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있던 기억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이제 그녀와 다시 함께 걷는 기분이네요. 손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기억의 벽에는 더 많은 그림이 걸렸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풍경,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다. 이 그림을 보니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하죠. 손녀는 그림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손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을 그림으로 남겨주는 일을 계속했다. 어느 날 그녀는 화실에서 그림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바로 할아버지가 남긴 노트였다. 손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몰랐던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다.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내 손녀야. 내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너는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든 언제나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너는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하늘을 올려다보렴.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아주겠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사랑한다. 그리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손녀는 조용히 노트를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나요? 그 순간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손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제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차례였다. 세월이 흐르고 손녀는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딸이 어느 날 물었다. 엄마가 말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손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래. 손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래.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란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세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무료로 실화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